상대하기 싫다고 그러네. 저기 나갔다 들어올까요? 원래 이렇게 선생 알기를 우습게 하네. 지금 뭐 들어와서 서 있는데 그냥 아주 옛날 같으면 막 그림자도 안 밟았는데 지금 들어왔는데도 그냥 저 씻고 앉았고 막. 자, 볼게요.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걸 할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 노트 어디에 있냐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고 있죠. 요거 해마다 이제 한 문제 물어봅니다. 한 문제. 자, 요거는요 수요량의 변화다. 얘는요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할게요. 자, 무슨 얘기하냐면 뭐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소비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는데 이건 전부 다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구성합니다. 경제학은요 상당히 한 80% 이상은 다 뭐라고요? 그래프를 가지고 구성하는데 그래프에서 어떤 형태로 표시가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요 얘가 변하죠. 그러면 곡선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요 수요량이 변했다 해주고 나머지 요인이 변하면요 곡선 자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요 수요가 변했다 해줍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적어보자. 자, 먼저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한다. 대림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요 곡선 상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이걸요 수요량이 변했다. 근데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하게 되면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이걸요 수요가 변했다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갑 입장에서 따져볼게요. 이 사람은요 1,500만 원일 때는 30평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요거를요 A점 해줄게요. A점. 근데 1,200만 원 정도 떨어지니까 50평 구입하려고 하죠. 요걸 B점이라 할게요. 그러면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점점점 옮긴 거죠. 아니면 선을 타고 움직였죠. 똑같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A에서 B점으로 이동한 이유가 뭐야? 원래 그래? A에서 B점 이동한 이유가 뭐야? 가격이 하락해서 그런 거죠. 반대로 B에서 A로 갔다면 그 이유는 뭐야? 가격이 올라서 그런 겁니다. 그죠? 그도 그런 것이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린 거 아닙니까? 곡선상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오면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곡선상에서 움직이는 소비량의 변화 있죠? 이걸요 수요량이 변했다 해줍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걸요 수요량이 증가했다. 반대로 B에서 A로 가면요 수요량이 감소했다 할 수 있죠. 그럼 똑같은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볼게요. 한 번 더 이렇게 가격 수량이고 요거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보통 사람 중에 한 명인 갑 입장에서 볼게요. 자, 이 사람은요 1,500만 원일 때는요 몇 평이라고요? 30평짜리를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1,200만 원 정도 떨어지면요 50평짜리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작년까지는 딱 구입하려고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길래. 근데 올해 초에 이 사람이 1월 초에 승진했습니다. 승진했어요. 대리에서 뭘로 승진했다고요?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월급을 아까 얼마 더 준다고요? 100만 원 더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빌린다 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돼야 한대요?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1,500만 할 때는 30평 구입하려다가 에라 40평 구입하겠다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200만 원일 때는요 50평 구입하려다가 60평짜리 구입하겠다 나올 수 있죠. 요거는 곡선 상이 아니라 50평이면 요거 아닙니까? 60평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였네요. 이런 식으로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임직은 여기서 뭐가 변해서요? 여기 변한 거죠. 지금부터 얘들은 고정돼 있다고 가정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변한다면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이거 되겠죠? 자,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원래는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 초에 승진해서 누락됐습니다. 뭐라고요? 누락됐어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연방금리가 막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올려야 됩니다. 왜 안 올렸다가는요 우리나라 돈이 막 빠져나갑니다. 이 외화가 자꾸 유출됩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같이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금리가 무진장 올라가는 바람에 더블로 올라가는 바람에 원래는 1,500만 할 때는 30평 구입하려다가 이거 금리가 더블 올라갔죠. 그래서 200만 원 월급 타서 원래는 한 50만 원 정도 이자를 주려고 했었는데 이거 100만 원씩 이자 줬다가는 뭐 다른 거 못 사는 거죠.
애들 학비도 못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원래 1,500만 할 때는요, 30평 구입하려다가 20평짜리로 줄여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200만 원이라면요, 50평 구입하려다가 30평짜리로 줄여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때는요, 왼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죠. 왼쪽으로 움직인 이유가 뭐예요? 자, 이거, 여기 금리가 변해서 그런 거죠? 지금부터 이런 것들이 변하면요,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이걸요, 수요가 변했다. 자, 지금부터 D에서 D1으로 이동했다. 이걸요, 수요가 증가했다입니다. 반대로 D에서 D2로 이동했다. 이걸로 하고 수요가 감소했다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 필요 없고,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자, 여태 했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자, 잡다하게 많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자, 얘와 제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가격, 그 다음에 수량. 이때 곡선상에서 움직인 다음에 그건 왜 그래요? 가격이 변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나머지 요인이 변한다. 그때는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요,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하는 걸요, 수요가 증가했다. 왼쪽으로 하는 걸요, 수요가 감소했다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쭉 한번 그냥 해볼게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삼성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분양한답니다. 그럼 삼성 안 사고 대리점 더 살 수 있죠? 그리고 자, 선호도가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대림 아파트가. 그러면 지금 살려고 해요? 올라간 다음에 살려고요? 지금 당장 사니까 수요가 증가하죠. 그 다음에 금리가 인하됐다. 그러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금이 인하됐다. 그러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 겁니다. 뭐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다 된 건데 약간 못다한 얘기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약간 뭐라고요? 못다한 얘기가 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어떤 못다한 얘기냐면 자, 이 소득과 관련돼서 조금 자세히 알아볼게요. 아까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소비를 증가시켰죠? 예를 들어서 대림 아파트 이런 고급 아파트는 소득이 증가하면 막 서로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안 살려고 하는 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소득이 증가하니까 달동네에 있는 저급 빌라 이런 거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죠. 이렇게 오히려 소득이 증가할 때 안 사는 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다른 자와의 가격과 관련돼서 요거는 대림 아파트, 요거는요 삼성 아파트인데 삼성을 싸게 분양한답니다. 그럼 삼성 더 사고 대림 안 살 수 있죠. 근데 어떤 경우는요 얘를 더 사니까 얘도 같이 더 사는 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좀 알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저 두 놈을 조금 자세히 알아볼게요. 조금 자세히 알아보자. 이렇게. 자, 먼저 이 소득과 관련돼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대리에서 뭘로 승진했다고요? 과장으로 승진하니까, 자, 뭐냐면, 석유, 겨울철에 석유 같은 건 많이 구입하려고 하는데, 연탄 같은 경우는 구입하려고 안 하려고요? 대리 때는 뭐 연탄도 떼고 했는데, 이거 잘못하면 죽습니다. 옛날에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떼면 돼야 하는데 안 되겠네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석유 같은 경우는 자 볼게요. 석유 같은 경우는 자,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를 증가시켰어요, 감소시켰어요? 증가시켰죠. 근데 연탄 같은 경우는요, 소득이 증가하니까 오히려 수요를 감소시키려고 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자를요, 정상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제라고요? 정상제.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하니까 오히려 수요를 감소시키는 자가 있죠. 이거 뭐라고요? 열등제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이 제화가 정상제이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어디로 움직이라고요? 우측으로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그래프를 가지고 움직일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열등제다. 그러면요, 왼쪽으로 움직이라는 얘기죠. 왼쪽 이렇게 이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소금 같은 거 볼게요. 소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콩나물국에다가 소금 한 수저 넣었던 걸 10수저 넣고 그러나요? 그런 또라이가 있나요? 그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소득과는 큰 관계 있어 없어요? 별로 없죠. 이런 걸요 중간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중간. 이건 시험에 안 물어보니까 그냥 참고로 그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요 정상제, 열등제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과 관련돼서도 좀 알아볼게요.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 예를 들어서
자, 요거는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이건 쓰지 마세요. 거기 다 써 있으니까. 대림 아파트가 있고 삼성 아파트가 있는데, 이렇게. 자, 이 대림이나 삼성이나 같은 지역에 있고, 생긴 것도 거의 비슷하다고 치자. 내부셔도 거의 비슷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가능하면 어떤 걸 이용해도 만족감에 큰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다면, 가능하면 싼 걸 소비해요? 비싼 걸 소비해요? 싼 걸 소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상대적으로 비싼 걸 덜 사고 싼 걸 더 많이 사려고 할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얘들 가격이 비슷했었는데 갑자기 삼성이 가격을 올리겠답니다. 가격을 올리겠대요. 그러면 삼성 사려고 안 사려고요? 안 사고 대림을 더 사려고 하죠. 그러니까 얘를 얘로 대체하는 꼴이 되겠네요. 얘를 얘로 뭐라고요? 대체하는 꼴. 이걸 뭐라고요? 대체제 해줍니다. 두 가지 제한을 뭐라고요? 대체제. 그죠? 그래서 받고 소비에도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는 제한을 뭐라고요? 대체제 주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받고 소비에도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상대적으로 싼 걸, 비싼 걸 덜 사고 싼 걸 더 많이 살 수 있죠? 이걸 뭐라고요? 대체제라는 겁니다. 알겠죠? 대체제.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하고 사귈까 저 사람하고 사귈까 이제 별 차이가 없다면 차이가 없을 수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대체제라는 겁니다. 문제라고요? 대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랑 뭐 조인성 같은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거의 대체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얘하고 사귈까 고민할 수 있죠? 이걸요? 대체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조인성하고 저하고 뭐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키는 작지만 그래도 제가 얼굴은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삐까삐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요? 대체제라는 겁니다. 대체제. 무슨 얘기 하겠나요? 근데 뭐 저랑 누구를 국합성 선생 이런 사람 대체제가 될 수 있나요? 지나가는 사람 100명한테 물어봐요. 다 저를 선택하지. 그러니까 간혹간 또라이가 있는데 왕또라이 한 명 정도는 그 사람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거는 상 비합리적인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 대체제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너 때문에 더 헷갈린다 합니다. 그런 예 좀 자꾸 들지 말래요. 그다음에 헷갈리대요. 헷갈렸나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오비 맥주가 있는데 오비 맥주하고 하이트 맥주가 있다 치자. 뭐라고요? 하이트. 둘 다 맛도 비슷하고 품질도 거의 비슷하답니다. 비슷하면 가능하면 싼 걸 소비해, 비싼 걸 소비해? 싼 걸 소비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비슷했었는데 갑자기 하이트가 가격을 올리겠답니다. 이거 올리겠대요. 그러면 하이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오비를 더 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상대로 비싼 놈을 덜 사고 싼 걸 더 많이 사려고 합니다. 이걸 두 가지 재화를요 뭐 집어던지고 그러네요. 막 아까 이거 뭐라고요? 대체제라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고 말하지 왜 뭐 집어던지고 그럽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요? 대체제다. 그래서 요거 입장 얘가 대체제입니다. 얘 입장 얘가 대체제예요. 그래서 무조건 부동산을 예를 들든 어제거나 자, 대체제의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오비하고 하이트 써놓으면 돼요. 그러면 오비 입장에서 하이트가 대체제입니다. 하이트 입장에서 뭐가 대체제라고요? 오비. 그러면 오비 입장에서 대체제인 하이트 가격이 올랐다. 그럼 하이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오비를 더 살려고 하죠. 그래서 오비하고 하이트만 딱 써놓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무리 없이 1년 동안 가는 겁니다. 다른 예를 자꾸 기억하시면 더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대체제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오비하고 하이트만 생각하시면 푸는 돼요. 오비하고 뭐라고요? 하이트만 딱 보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커피가 있습니다. 커피. 그래서 우리 믹스 커피 같은 경우에는 커피에다가 항상 뭐 프림이 들어가 있죠. 믹스 커피잖아요, 여기. 그래서 항상 커피에다 프림을 타먹는다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다 1980년대, 90년대 돌아가는 겁니다. 응답하라 1988 아시나요? 거기에 보면은 전부 다 커피에다 뭘 타 먹어요? 프림 타 먹습니다. 그 프로 안 보셨나요? 거기 나오면 그 개그맨도 나오잖아요. 이세영 이렇게 웃기는 애 있잖아요. 잘 모르시나 보네요. 어쨌거나 커피에다 전부 다가 프림을 타 먹는다 가정해 볼게요. 이거 가정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똑같은 얘기인데 커피잔에 여기 잔이 있죠, 잔. 커피요. 이 받침대도 있었습니다. 받침대도 있고, 요렇게 이제, 요렇게 귀고리 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탔냐면 1, 2, 3 탔답니다. 뭐라고요? 1, 2, 3. 그래서 커피 하나, 그 다음에 동서 프리마 프림 2수저, 그 다음에 삼양 설탕 3수저, 이렇게 해서 1, 2, 3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그 나이트 가잖아요. 그러면 그 맥주 3개 하나, 이렇게 맥주 3개 안주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요거와 똑같이 1, 2 뭐라고요? 3 이렇게 탔어야 돼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커피에다 전부 다 뭘 타먹는다고요? 프림을 타먹는다 하자 볼게요. 그러면 커피 있으면 프림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프림 있으면 커피만, 프림도 없는데 커피만 있으면 안 되겠죠? 함께 소비해야 만족감이 커지는 겁니다. 얘가 있으면 얘가 있어야 되죠? 얘가 있으면 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들은 얘가 서울 갈 때는 부산 가죠? 근데 얘가 서울 가면 같이 서울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소비해야 만족감이 커지는 것이죠. 요걸요. 자, 예를 들어서 어디 갔어요? 프림 가격이 올랐답니다. 요즘에. 그럼 프림 살려고 안 살려고요? 수요의 법칙에 따라 안 살려고 하죠. 그럼 프림도 없는데 커피만 사봐야 아무 쓸모도 없을 거 아닙니까? 덩달아 안 사려고 하겠네요. 반대로 프림 가격이 하락했답니다. 그럼 프림 잔뜩 사려고 하죠. 커피도 더 사려고 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함께 소비해야 만족감이 커지는 재화를요, 보완제라는 겁니다. 되셨죠? 보완제. 그래서 문제에서 무조건 보완제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커피하고 프림 딱 써놓은 다음에 프림 가격이 올랐죠? 그럼 프림 안 사고 커피도 덩달아 안 사려고 하겠네요. 이해가 되겠죠? 만약에 보완제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커피하고 프림 딱 써놓은 다음에 프림 가격이 하락했죠? 프림 잔뜩 사고 커피도요, 더 사려고 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맥주고 요거는 설탕이라고 치자. 설탕. 그러면 얘들은 어쩐지 관계가 있어 보여요? 별로 없어 보여요? 별로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설탕 가격이 올랐다. 그럼 설탕은 안 사려고 하죠? 비싸니까. 근데 밤에 맥주 먹는 거하고 관계 있어 없어요? 별 관계 없잖아요. 그럼 이거 변화시키면 돼야 한대요?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이걸요. 별 관계 없다 해서 이걸요. 독립제입니다. 문제라고요? 독립제.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겠네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요, 맥주 마실 때 항상 설탕을 타먹는답니다. 맥주 마실 때 뭐라고요? 설탕을 2숟가락 타서 먹는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맥주하고 설탕은 무슨 제야? 보완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 맥주 있으면 설탕도 있어야 되죠? 그럼 보완제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는요, 왕또라이다 해줍니다. 무슨 또라이가? 그냥 또라이가 아니라 무슨 또라이가? 뭐 그런 또라이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 인간을 가정하는 겁니다. 어떤 인간이라고요? 합리적. 왕또라이를 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합리적 인간을 가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별 관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답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 요건 할 수 있겠죠? 요거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것도 좀 기억하세요. 요거.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하는 거를 수요가 증가했다 하죠. 왼쪽으로 하는 걸요, 수요가 감소했다 하는데, 요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얘가, 자, 여기서 여기로 왔다. 그러면 가격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우측으로 갔죠? 수량이 고정되면요, 우위로 올라간 겁니다. 이걸요, 우상향 이동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어떻게 이동했다고요? 우상향 이동했다. 자, 여기서 여기로 갔다. 그러면 가격이 고정된 상태라면 왼쪽으로 갔죠? 수량이 고정되면 아래로 이동했네요. 이걸요, 좌하향 이동했다. 이렇게 돼야 합니다. 어쩌다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요, 증가는 우측, 감소는요, 좌측.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증가는 우측, 감소는요, 좌측.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예전에 한번 이렇게도 물어본 적이 있어서, 난 헷갈린다. 그럴 경우는, 그냥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가면요, 어쩐지 우측으로 가고 위로 올라갔죠? 여기로 가면요, 좌측이고 내려갔네요.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돼요.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 그럼 지금까지 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거기 한 장 넘겨보시면 2번 볼게요, 2번. 자, 수요 곡선의 의미는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아까 했었죠? 그 다음에 주어진 수요량 수준에서는요,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가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요, 무조건 이제 가격, 요만한 가격 수준에서 최대한 구입하겠다는 얘기죠.
이 정도 시장에서 최대한 지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최대자가 붙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3번 볼게요. 시장 수요 곡선은요, 개별 수요 곡선들을 수평으로 합친 곡선으로 개별 수요 곡선보다는요, 완만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완만한 형태다. 그 다음에, 자, 거기 9번 보겠습니다. 5번. 자, 갑이라는 사람이 200만 원 월급 타는데 주택에 대해서 임대료도 지급하고 있고 남는 돈 있으면요 다른 재화도 구입합니다. 타 재화도 구입하는데 만약에 임대료가 가격이 올랐습니다. 임대료 상승할 수 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재화는요 싸진 꼴이 되는 겁니다. 아까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재화 싸진 꼴이죠. 다른 걸 더 사고 얘를 덜 소비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요? 대체 효과라는 겁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대체 효과. 자, 읽어볼게요. 5번. 주택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임대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대체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이렇게. 아까는 만약에, 자, 보세요. 임대료가 하락했다. 임대료 하락하죠? 그럼 다른 재화는 상대적으로요? 비싼 꼴이죠? 비싼 걸 덜 사고 싼 걸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요? 대체 효과. 반대로 가격이 올랐다고 치자. 오르면 상대적으로 다른 재화는 싸지죠? 싼 걸 더 많이 사고 얘는 안 살 수 있죠? 이런 걸 다 뭐라고요? 대체 효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 예상된다면 앞으로 가격이 더 하락할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살려고 해요? 떨어진 다음에 살려고요? 떨어진 다음에 사니까 지금 안 살려고 하죠. 수요가 이제 감소하는 건데 이때는요 좌하향으로 이동합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좌하향. 읽어볼게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 예상된다면요 수요의 변화로 수요 곡선 자체가 좌하향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다음에 대체재인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 곡선은요 이게 아파트가 있고 여기 이제 대체재인 단독이 있답니다. 자, 애들 둘 간에는 대체재 관계가 있다고 치자. 근데 단독주택 가격이 올랐어요? 하락했어요? 올랐죠? 그럼 단독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아파트 더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이동하겠네요. 그래서 이때는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대체재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 곡선은요.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대체재 간에는 소비량이 반대로 움직여요? 같이 움직여요? 원래 소비량이 얘가 줄어들고 얘는 늘어나는 거죠? 얘로 대체했으니까 얘가 줄고 얘가 늘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보완재 간에는 소비량이 같이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여요? 같이 움직입니다. 얘가 줄면 얘가 같이 줄죠?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기하세요. 그래서 12번 볼게요. A 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했답니다. 5% 상승한 A 부동산의 가격 5% 상승했죠? 그러면 A 부동산은 수요의 법칙에 따라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수요의 법칙이 가격 올라가면 안 살려고 하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부동산의 소비량도 변했답니다. 여기. 그러니까 B 부동산의 수요는 10% 증가했답니다. 얘는 증가했고, 자, C 부동산은요, 5% 감소했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A하고 B는 같이 움직였어요? 반대로 움직였어요? 반대로 움직였으니까 얘 둘은요, 대체재 관계가 있는 겁니다. 대체재. 그리고 A하고 C는 같이 움직여서 반대로 움직였어요? 같이 움직였죠.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보완재 관계가 있는 재화입니다. 보완재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수요자의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래세가 인하됐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출금리가 하락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 거고, 인구가 증가했다. 그러면 지역 전체의 수요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 겁니다. 남양주 지역의 인구가 증가했다. 그러면 아파트 살 사람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는 겁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담배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게 좋아요? 올라간 다음에 사는 게 좋아요? 지금 장사 살려고 하죠. 그죠? 쌀 때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담배 안 피는데요? 그러는데, 담배 피는 사람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이 보드는요, 부동산 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야트했던 게 이겁니다. 야트했던 게, 오케이. 자, 다시 할게요.
어디 갔냐면, 자, 2시간 동안 걸쳐서 한 게, 얘와 얘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왜 그래요? 가격이 변해서 그런 겁니다. 이거 수요량이 변했다는 거고, 나머지 요인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이죠? 다른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소득과 관련돼서 정상의 경우는요, 우측으로 움직이라는 거고, 소득이 증가했을 때, 열등제는요, 좌측으로 움직이라 그런 얘기고, 대체재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오비하고 화이트를 써놓은 다음에, 화이트가 올랐죠? 화이트 안 사고 오비를 더 살 수 있네요. 이거. 그리고 보완제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커피하고 프림 써놓으면서 프림 가격이 올랐죠? 프림 안 사고 해도 정달 안 사려고 하네요. 여태 했던 게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다 지우고, 이제 두 번째 테마인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급. 요거 다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교재하면 무조건 요겁니다. 요거 노트가 교재입니다. 교재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책에 받쳐놓는 거 이것도 막 구입했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자,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라고요? 공급. 자, 요거는 마음에 안 드네요. 일단 지우고서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자, 이거는요 파는 쪽을 분석하는 겁니다. 어떤 쪽이라고요? 파는 쪽. 아까 사과장수 아저씨 입장 있죠? 아줌마하고는 상관없이 아저씨 입장에서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는 쪽에서 오비맥주 입장에서 맥주를 만들어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급이 뭐냐? 공급이라는 것은 의의를 한번 적어 볼게요. 의의는요, 자, 오비맥주 입장에서 맥주를 한 달에 50만 병 만들어 팔겠다 하는 걸요, 공급이라는 겁니다. 몇 병이라고요? 50만 병. 이걸 좀 적어 보겠습니다. 공급이라는 것은요, 일정 기간 동안에, 자, 오비맥주가 있다면 시장에서 한 1,500원 정도 한다길래 50만 병 정도를 만들어 팔겠다는 얘기죠. 50만 병 정도를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자,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이런 것들은요, 욕구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요거를요, 공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다 조금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비맥주 입장에서 맥주를 20만 병 만들어 팔겠다. 요거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성이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하루에 20만 병인지 1년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려면 똑바로 해야 됩니다. 한 달에 50만 병 만들어 팔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걸요, 유량변수라는 겁니다. 유량변수. 영어로는요, 플로우 해줍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플로우. 이렇게.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요,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미 판매된 수량입니까? 아까 그 아저씨 입장에서 아줌마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도 물건 띄워온 가격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자, 띄워온 가격이 있으면 순전히 누구 입장이라고요? 파는 쪽 입장에서만 이 정도 가격이라면 그럼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의 가격만큼 팔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팔려는 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몇 개를 얼마에 팔려는 의사를 얘기하는 사전적 개념입니다. 사전적 개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반드시 뭐라고요? 그 생산력을 갖춘 공급이어야 됩니다. 생산력을 갖춘 공급이다. 자, 팔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자, 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맥주도 만들어 팔고 있고 소주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소주, 진로 소주 있죠? 이거 하이트 겁니다. 하이트가 이제 인수했던 겁니다. 그러면 맥주를 많이 팔까, 소주를 많이 팔까 고민하고 있는데 맥주의 가격이 좋아졌습니다. 요즘에. 그죠? 그러면 소주를 덜 만들고 맥주를 더 많이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맥주의 가격이 요즘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가격이 높아지면 더 많이 만들어 팔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무턱대고 많이 만들어 팔 수 있나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가용 시설이 있어 없어요? 공장 범위 내에서, 전국에 공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공장 범위 내에서 아무리 야근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밖에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 달에 만들 수 있는 양이 1,000만 병인데 이거를 3,000만 병 만들어 팔겠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뭐라고요? 생산력을 갖춘 공급이어야 됩니다. 이거 되겠죠? 무턱대고 많이 만들어 팔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효 공급이다 해줍니다. 효력 있는 공급을요, 유효 공급이다.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것은요, 일정 기간 동안에 재화를 몇 개를 얼마에 팔려는 의사도 있어야 되고, 팔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하시고, 이번에는 공급 함수 알아보겠습니다. 공급 함수. 공급 함수다. 요것도 뭐냐? 요거. 아까 요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다가 주식회사, 대림산업이 아파트 딱 지어서 팔으려고 합니다. 이 편한 세상이라는 대림 아파트를 만들어 팔려고 딱 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데, 자, 대림 아파트를요, X제 이렇게 줄게요. 무슨 제라고요? X제. 그러면, 자, 요, 아까 Q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수량인데, 요거는요, 판매량 생각할게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판매하고자 의도된 양 해줘야 되는데, 그냥 판매량 하면요, 의도된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X제는요, 대림 아파트. 그러니까 이 대림산업이 아파트 지어서 팔으려고 하는데, 생산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있죠? 이걸 쭉 나열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열하겠다. 자, 맨 먼저, 자, 대림 아파트의 가격. 자, 아파트 가격이 원래 여기다 30동 정도 지어서 팔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여기에 고등학교가 들어오기로 했답니다. 원래 안 들어오기로 하다가 들어오기로 했대요. 그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자, 기업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윤의 극대화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소비자의 목표는 뭐냐면, 이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만족감 있죠?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기업은요,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입니다. 기업은요, 이윤이 안 나면 곧바로요, 존속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바로 망해요.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윤이 안 나죠? 그러면 종업원 월급 줄 수 있어, 없어요? 엄청 다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은행 돈, 이자도 못 갚으면요, 은행은 돈 바로 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거기다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곧바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최대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윤의 극대화에 있는데, 이 지역이, 자, 평당 1,500만에서 1,800으로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좋아졌죠? 그러면 생산비가 큰 차이가 없다면 여기다 더 짓고 싶어, 덜 짓고 싶어요? 더 짓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남는 게 많으니까. 이 영향을 매우 크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자, 이 기술 수준, 원래 여기다 30동을 지으려고 했는데, 작년까지는, 그리고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올해 초에 대림연구소에서 획기적인 기술 개발했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건축 자재를 가지고 30동을 짓는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반이 절감된답니다. 그러면 30동 지어도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그 옆에서 더 지을 수도 있겠네요.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생산 요소의 가격. 자, 생산 요소가 아파트 지으려면 건축 자재 아니면요 노동력, 토지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생산 요소라는데, 원래 대림은요 고급 아파트이기 때문에 건축 자재의 반을 외국에서 수입한다고 시작. 이태리 같은 데서 수입하죠. 요즘엔 수입하기 그러네요. 거기 코로나 때문에. 어쩌거나 자 수입한다 시작. 근데 올해 초에 갑자기 그 해외 수입 자재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더블로. 그죠? 그러면 자재 구입하는데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생산에 차질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뭐 세금도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여기다가 아파트 짓는 건설사들한테는요, 그 법인세를 반을 절감해 준답니다. 그러면 세부담이 없으니까 더 지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금리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다가 아파트 짓는 건설사들한테는요, 이자를요, 반으로 줄여준답니다. 그러면 이자 부담이 없으니까 여기다 더 짓고 싶죠? 이것도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공급자 측면에서의 어떤, 목표, 기업의 목표, 이것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오비맥주 입장에서는요, 기업의 목표가 시장 점유율에 극대화가 있다. 그러면 가능하면 싸게 팔 때도 많이 팔려고 하죠. 이런 목표가 있다면, 하이트 같은 경우는요, 자,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술 먹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오늘 목표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공급자 측면에서 예상, 앞으로 담배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럼 지금 팔려고 해요?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해요?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하죠? 그러면 지금은요, 담배 사러 오면 어떻게 해요? 담배 없다 그러겠네요. 어떻게 없다고요? 담배 없다. 그럼 이거 똑같은 논리로 이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팔려고 해요?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해요?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윤에 극대화 있는데 조금 있으면 오를 건데 뭐하러 지금 팝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완성된 걸 하더라도 분양시를 늦추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 하든. 아니면 착공도 안 했으면요 착공시를 늦출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나중에 팔려고 할 겁니다. 그죠? 선분양 같은 거 안 한 이상은요 나중에 팔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결국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례요건 반비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에 의한 함수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공급 곡선이라는 걸 도출해보자. 공급 뭐라고요? 곡선. 이렇게. 자, 지금부터 여기 어떤 재화의 공급량에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런 과로 쪼개보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요번에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재화의 가격 요인해 줄게요. 나머지를요 요거 이외의 요인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얘네들은 다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옛날하고 똑같다고 가정하고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샬이 그린 것처럼 이렇게 여기다가는 가격, 요거는요 수량, 요거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 대림 입장에서 따져볼게요. 자, 이거는 뭐 평범한 기업입니다. 이상한 뭐 마약 팔고 이런 기업이 아니라 평범한 기업인데 이 회사가 이 저 지역이 평당 한 1200만 원 정도 한다면 1200만 원 정도라면 자 30동을 만들어 팔려고 했습니다. 아파트 30개. 이거를 연면적으로 따지면 연면적은요 층층 면적을 다 합친 거 있죠? 이거 연면적이라는 겁니다. 연면적으로 따지면요 3000평 정도 된다고 치자. 3000평 이 정도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 원래 대학교가 안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대학교가 들어오기로 했답니다. 그럼 가격이 좋아져 안 좋아져요? 좋아지죠? 그러면 건축비가 별 차이가 없다면 더 많이 짓고 싶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1500만 원 정도로 좋아진다면 몇 평이라고요? 자, 5000평 정도를 공급할 수가 있다. 5000평 이렇게 이렇게. 자, 이 점을 찍을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연결한 거 있죠? 이걸요 공급 곡선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 그야말로 감각적으로 그린 거고 원래는 경제학에서는요 생산 함수라는 걸 도출해서 이렇게 그린 게 이제 마지널 코스트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급 곡선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건 이제 비용 곡선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곡선이라고요? 비용 곡선. 그러니까 아까 이 사과장수 아저씨 입장에서도 자기도 띄워온 가격이 있어 없어요? 자기도 생산비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비용이 들어갔죠? 거기다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받고자 하는 가격을 연결한 겁니다. 이거만 아세요, 일단.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비용 곡선이다. 이거만 아세요? 아시고. 예, 원래는 이렇게 아주 막 논리적으로 도출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감각적으로, 예를 들어, 내년도에는 유독히, 내년도에는, 롱 패딩 코트가 자꾸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하니까 가격이 뚝 떨어질 수 있죠? 이런 거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요? 안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근데 모지 코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막 좋아진다. 더 많이 만들고 싶죠? 이걸요, 공급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무슨 법칙이라고요? 공급의 법칙. 자, 지금부터 가격과 공급량은요, 자, 비례할까요? 반비례할까요?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거에. 그러니까 가격이 좋아지는 자는 더 많이 만들고 싶을 겁니다.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자는요,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요? 안 만들려고 하는 걸요, 공급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부터 이런 편도 기억하세요. 이렇게. 자, 이게 의미하는 게 1200만 원일 때 가격이 얼마라고요? 1200만 원일 때 최대한 3000평을 공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1500만 원이라면 얼마라고요? 최대한 5000평을 공급할 수가 있다. 거꾸로 한다면 얘는 3000평 공급할 때 한 평당 최소한 얼마 받겠다고요? 1200만 원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쟤네들은 이건 비용 곡선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 이상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도 들어간 비용이 있으니까 더 이상 받으면 다 다행이고 최소한 얼마라고요? 1200만 원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아까 수요자 입장이라고, 이거는 공급자 입장인데, 수요자 입장에서는요, 자, 그 정도 가격에서 최대한 구입하겠다는 얘기죠.
최대 수량입니다. 그리고 단위당 최대 그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대 가격이에요. 그럼 얘는요, 이 정도 가격에서 최대한 이만큼 팔겠다는 얘기죠. 이것도 최대 수량입니다. 최대 뭐라고요? 수량. 근데 얘는요, 이 정도 만들어 팔 때 최소한 이거 이상 받겠다는 얘기죠. 더 받으면 다행이니까. 그러니까 가격은요, 최소 가격입니다. 최소한도 이 정도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헷갈려요? 뭐 지금 하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나중에 다시 문제 풀 때 정리할게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개별 공급 곡선과 시장 공급선 알아볼게요. 요거는요, 개별 공급 곡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시장 공급선인데, 자, 저 지역에 아파트를 만들어 팔려는 회사가 대림과 삼성밖에 없다고 치자. 삼성. 그러면 삼성도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없어요? 지들도 판매 행태를 그릴 수 있죠. 그러면 이 두 회사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얘들 합치면 되는 겁니다. 합치면 아까처럼 수평적으로 합치면 돼요. 합치면 이렇게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그려집니다. 이걸요, 시장 공급선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시장 공급선. 얘들보다는 상당히 완만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완만한 형태. 근데 아까 조금 전에는 자, 저 지역에 아파트 만들어 파는 회사가 2개밖에 없다고 했죠. 근데 실제는 더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을 수 있겠네요. 한화도 있고, 대우도 있고, 현대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얘들 전부 다 합쳐야 되는 겁니다. 접쳐야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추상적으로. 얘들 전부 다 합친 게 뭐라고요? 시장 전체 공급선이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아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시간 제일 중요한 거 할 겁니다. 어떻게 중요한 거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여태 요걸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뭐냐면 공급량의 변화와 뭐의 변화라고요? 공급의 변화다. 이렇게. 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런 것들이 변하면 판매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는데 이거를요, 그래프를 가지고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얘가 변하죠. 그럼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요, 공급량이 변했다집니다. 나머지 요인이 변하면요, 곡선 자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요, 공급이 변했다집니다. 한번 써볼게요. 써보자.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한다. 그러면요,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요, 공급량이 변했다. 그 다음에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 대림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요,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이걸 뭐가 변했다고요? 공급이 변했다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 회사는 1200만 원일 때는 3000평을 공급할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걸요, A점 해줄게요. 근데 만약에 1500만 원 올라가니까 몇 평이라고요? 5000평 공급할 회사가 있죠. 이걸 B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선 타고 올라갔죠. 선 타고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반대로 B에서 A로 갔다. 왜 그래요? 가격이 하락하면 그런 겁니다. 그죠? 자, 지금부터 가격이 변하면요,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뭐가 변했다고요? 공급이, 죄송합니다. 공급량이 변했다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도 그런 것이 얘랑 제 간의 관계만 그래프를 그린 거 아닙니까?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나중에 구분하라는 문제가 아니면 그냥 넓은 의미에 다 그냥 판매량 생각하시면 돼요.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A에서 B로 갔다. 그러면 판매량이 증가했죠. 이걸요, 공급량이 증가했다. 반대로 B에서 A로 가면요, 공급량이 감소했다 해줘야 돼요. 할 수 있나요? 자, 그러면 똑같은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한 번 더. 자, 가격. 요거는요, 판매량. 요거는 대림 입장에서 볼게요. 우리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 이 회사는요, 1200만 원일 때는요, 3000평을 공급할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1500만 원 정도 올라간다면요, 5000평을 공급할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한 게 공급선이죠. 원래 작년까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어서 팔으려고 작정하고 있었는데 올해 초에 대림연구소에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답니다. 그래서 똑같은 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반이 절감되는 기술을 개발했대요. 그러면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으니까 원래는 1200만 할 때는 3000평 공급하려다가 한 5000평 공급하겠다는 할 수 있죠. 4000평. 그 다음에 1500만 할 때는 5000평인데 6000평 공급하겠다는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는요,
이렇게 연결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S1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오른쪽 이동했잖아요. 오른쪽 이동한 이유가 뭐예요? 요게 변해서 그런 거죠? 아, 지금부터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구나. 지금까지는 변화 없다고 하자겠는데, 이것들이 변하면요,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올해 초에, 연구소 직원들 불러다가 니들, 무슨, 기술 성과가 있냐 물어봤더니 맨날 놀기만 했답니다. 안 되겠다. 잘라버리고. 자,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 아파트를 짓는데 가용 자본을 이만큼 가지고 아파트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정도는 건축 자재를 구입하는데 딱 쓰려고 했는데 자재 가격이 더블로 폭등했죠? 그러면 자재 구입하는데 요거 다 써야 되겠네요. 요거 가지고 생산하려니까 뭐 인건비도 줘야 되고 생산에 차질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 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원래는 1200만 할 때는 3000평 공급하려다가 2000평 공급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500만 할 때는 5000평 공급하려다가 4000평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움직였네요. 왼쪽으로 움직인 이유가 뭐예요? 얘가 변해서 그런 거죠. 그죠? 아, 지금도 이것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데 이걸요, 공급이 변했다. 뭐가 변했다고요? 공급이 변했다. 자, 지금부터 S에서 S1으로 가는 걸요, 공급이 증가했다. S에서 S2로 가는 걸요, 공급이 감소했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거, 아유, 어지러워. 다 필요 없고, 이것도 다 필요 없고,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이렇게. 그럼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얘와 얘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렸더니 이렇게 그린 거죠. 이때 곡선상에서 움직이는 이유가 뭐야? 가격이 변하는 겁니다. 이걸요, 공급량이 변했다 해줍니다. 근데 나머지 요인이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어떻게 움직여요? 오른쪽 아니면요,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는 걸요, 공급이 증가했다. 왼쪽으로 가는 걸요, 공급이 감소했다. 이렇게 해줍니다. 되겠죠? 이렇게. 예,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가격이 고정된 상태는 우측으로 갔죠? 수량이 고정되면요, 아래로 이동했네요. 아래로. 이걸요, 우하향 이동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이동했다고요? 우하향. 여기서 여기로 갔다. 그러면 가격이 고정된 상태는 왼쪽으로 갔죠? 수량이 고정된 상태라면 위로 올라갔네요. 이걸요, 좌상향 이동했다. 해줍니다. 좌 뭐라고요? 상향. 아, 요것도 뭐 제시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헷갈리죠? 헷갈리니까 지금은요, 이런 거 좀 신경 쓰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다시 볼게요. 자, 우측으로 하는 거를 뭐라고요? 공급이 증가했다. 좌측으로 하면요, 공급이 감소했다. 이건 할 수 있죠? 이렇게. 우측은 증가, 좌측은요, 감소. 이렇게. 나는 왼손잡인데요. 그래도 우측은요, 증가. 좌측은요, 감소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네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기술이 향상됐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다. 인건비라든가 자재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럼 그만큼 공급을 증가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세금이 인하됐다. 그러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 겁니다. 금리가 인하됐다. 그럼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고, 기업의 목표가 시장 점유율에 극대화해 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럼 지금 팔려고 안 팔려고 해? 지금 팔려고 해? 나중에 팔려고 해? 나중에 팔려고 하죠. 지금 안 팔려고 하겠네요. 공급이요, 감소하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이렇게. 자, 다 된 겁니다. 이것만 해도 해요. 다만 여기서는요, 자, 우리가 대체재, 보완재 이런 거 나오죠? 거의 99%는, 다시 할게요. 거의 99%는요, 별 말이 없으면 소비자 입장에서의 대체재, 보완재입니다. 어떤 식이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별 말이 없이 대체재, 보완재 하면요, 우리 입장에서 있죠? 대체재 하면요, 오비와 화이트 생각하시면 문제 풀면 돼요. 보완재 하면요, 커피하고 프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때로는요, 공급자 입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재화를 만들어 판다. 그러면 얘를 더 많이 팔을까, 쟤를 더 많이 팔을까 고민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화이트 입장에서는 맥주를 만들어 팔기도 하고, 진로 소주 인수해서 소주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즘 들어 소주 가격이 좋아졌답니다. 그러면 소주 많이 만들어 팔고 싶죠?
그러면 소주 쪽에 막 밀어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맥주는 좀 줄일 수밖에 없네요. 그럼 요걸 대체한 꼴이 되는 거죠. 이걸요 공급자 측면에서의 대체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거 무시해도 됩니다. 무시하세요. 이거 못 풀어도 그 합격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하셔도 되고. 자, 문제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그 농부가 있는데, 농부가 이제 이만한 농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옥수수도 재배해서 판매하고 있고, 콩을 재배해서 판매하기도 하는데, 자, 요즘에 올해 들어서 콩의 가격이 좋아졌답니다. 그러면 콩의 공급량을 늘리고 싶어요? 줄이고 싶어요? 늘리려고 하죠? 그러면, 옥수수 심은 데다 뭘 심어야 돼요? 콩 심어야, 콩 심은 데 콩 나죠? 그죠? 그 옥수수의 공급은 줄일 수밖에 없네요. 그죠? 다시 할게요. 재밌으니까. 혼자만 재밌어 하네요. 그래서 이상하네. 자, 한정된 농지에다가 이렇게 옥수수도 재배해서 판매하고 있고 콩도 재배해서 판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올해 콩의 가격이 좋아졌답니다. 그러면 콩의 공급을 늘리고 싶어요? 줄이고 싶어요? 늘리려면 옥수수 심에다 콩 심어야 되죠? 그래서 콩 심는데 콩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옥수수의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네요. 결국은 옥수수를 콩으로 대체한 꼴이 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옥수수를 많이 만들어 팔까 콩을 많이 만들어 팔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자, 콩의 가격이 어디 갔어요? 좋아졌답니다. 콩의 가격이 올랐답니다. 그러면 콩의 공급을 늘리고 싶어요? 줄이고 싶어요? 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옥수수의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죠. 얘를 대체한 꼴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싼 걸 구입하려고 하는데 얘들 입장에서는요 가격이 비싸진 걸 더 많이 만들어 팔려고 합니다.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번에는 요걸요 공급자 측면에서의 이거를요 대체제 해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공급자 측면의 대체제. 그래서 공급자 측면의 대체제 하면 무조건요 옥수수와 콩을 딱 생각하시면서 콩 가격이 좋아졌죠? 콩의 공급量늘리고 싶네요. 옥수수의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생각하면 나은데 그래도 헷갈린다 그러면 무시하라고 했죠. 그래도 헷갈리면 이번에는 어떤 도살업자가 있는데 도살업자가 소고기도 만들어 팔고 있고 소 잡으면 소가죽도 나와야 하나요? 나올 거 아닙니까? 소가죽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근래 들어서 애들이 막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 바람에 소가죽의 가격이 좋아졌죠. 그래서 소가죽의 가격이 좋아지면 소가죽의 공급량을 늘리고 싶어요? 줄이고 싶어요? 늘리고 싶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소도 더 많이 때려 잡아야 되죠? 소한테는 좀 안 됐지만 더 많이 때려 잡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를 늘리니까 얘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걸요. 공급자 측면에서의 뭐라고요? 보완제라는 겁니다. 공급자 측면에 뭐라고요? 보완제. 그래서 공급자 측면에서 보완제 하면 무조건 소고기하고 뭘 써놓으라고요? 소가죽 딱 써놓은 다음에 소가죽의 가격이 좋아졌죠? 그럼 얘를 더 늘리려고 하네요. 그럼 얘 덩달아 늘려야죠? 이래야 하는데 나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리고 아까하고 헷갈린다. 그럴 경우는 다 무시하세요. 다 무시하시고 아까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만 따져보세요. 수요자 입장에서 대체제는요. 오비하고 하이트. 그 다음에 보완제는요. 커피하고 프림 생각하면서 문제 풀면 됩니다. 그럼 뭐 이상 없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거기에 31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서술형 지문 있죠? 이거 보면 자, 공급 곡선의 의미는요. 2번에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주어진 공급량 수준에서는요. 얘들도 들어간 비용이 있죠. 최소한 그 정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소 가격을 얘기합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5번 보겠습니다.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판매량의 변화는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 점의 이도로 나타납니다. 가격이 변하면 곡선상에서 움직이죠. 이걸요. 공급량이 변했다. 점점점 움직일 거 아닙니까? 점의 변화에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6번 보겠습니다. 노동자 임금이라든가 시멘트 가격과 같은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자 인건비 같은 게 줄어들었답니다.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이 막 하락했대요. 그럼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공급을요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주택 건설업체의 수가 증가했으면 이 지역에 아파트 만들어 파는 업체가 많아지는 거죠. 공급이 그만큼 증가하는 겁니다. 시장 전체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 이것도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세 번째, 건축 대부 이자율이 하락했다. 그럼 이것도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새로운 건설 기술의 개발에 따라 원가가 절감됐답니다. 이것도 공급이 어떻다고요? 증가하는 겁니다.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했다. 이것도요,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두는 주택 공급선을요,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라는 얘기죠.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아까 두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시장 전체 수요 곡선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공부했던 시장 전체 공곡선 있죠? 하나의 그래프로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